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앞선 영상에 이어서 팔자로 풀어본 대권 삼국지 제5라운드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교안 후보님의 팔자를 보겠습니다. 한교안 후보님은 삼국지에 황충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유비휘하의 5호 대장군 중에 한 사람이고 백전로장이고 충신입니다. 성도 같은 황씨네요. 자, 이 팔자는 월지의 상관을 봐서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은 반드시 인수를 봐야 되는데 천간에 있기 때문에 상관폐인이다. 그런데 이 팔자가 상관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이 개입이 돼야 됩니다. 간목으로서 즉 통나무로서 정화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경금 도끼로서 반드시 간목을 쪼개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벽갑. 간목을 쪼개서 인정, 모닥불을 지핀다. 벽갑 인정이 격으로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관폐인을 효과적으로 성격시키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벽갑 인정이 안 되면 상관폐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팔자가 바로 재상팔자입니다. 그래서 총리를 여기만 팔자죠. 자, 이렇게 성격된 팔자와 성격이 되지 않은 팔자와는 확연히 그 등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국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격국이라는 것은 팔자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의 상품 가치거든요. 백화점 상품인지 시장 상품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격국이란 말이에요. 격국을 보지 않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팔자를 제대로 보지 않겠다라는 말과 그 뜻을 같이 합니다. 내가 정화일간인데 연간에 정화 비견이 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항상 내가 장남 역할을 합니다. 장남이 아니더라도 장남 역할을 합니다. 형이 일찍 가든지 그럽니다. 유검 위에 앉아서 생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일찍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항상 2순위입니다. 2순위로 밀려요. 여기가 1순위가 되고 2순위입니다. 재산 상속에 있어도 그렇게 되죠. 2순위라는 것은 내가 2인자명을 타고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닌 총리명을 타고났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운을 보자고. 63세 대운에서 정유운이 들어왔네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정화가 들어왔습니다. 2순위 운이 들어왔잖아요. 비견이죠. 비견급제는 경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63세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쟁을 치러왔다. 무슨 전쟁입니까? 부정선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번에 출마한 원인도 그게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에서 유검이 들어오면요, 월지 진과 합치고 연지 원명의 유검과 합쳐서 금이 강해져서 금이 목을 견제하고 극합니다. 이것을 감재괴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비견이 일상에서는 덕비이제라 좋은데 이렇게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운에는 안 좋고 지지의 유검은 역시 안 좋죠. 괴인운이라 대운이 안 좋은 겁니다. 세운을 보잔 말이에요. 세운에서는 을목이 들어왔죠. 을목은 간목을 만나서 등나 개갑을 해서 간목에 숨통을 조여서 상신용신의 숨통을 조여서 맥을 못 추게 합니다. 여기는 정인이고 여기는 편인입니다. 정편이 혼잡되게 되면 혼란스럽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을목이 들어온 것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운지에 들어온 사화는 유검과 합쳐서 사유축 금이 돼서 목을 극하니까 이것 역시 괴인입니다. 그래서 세운이 안 좋습니다. 월운을 보겠습니다. 지금 운이죠. 신사입니다.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 간목을 직방으로 파먹어 버립니다.
경검은 갑목을 쪼개서 벽감 인정이라도 하지만은 이 신검은 고목나무를 구멍을 뚫어서 딱따구리가 좀벌레가 파먹어 버리니까 망가져서 용도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제이고 이것이 인이란 말이에요. 제극인인데 이것이 바로 탐재괴인이다. 탐재괴인은 바로 욕심이 살짝 생겼다라는 뜻인데 운이 안 좋아요. 사화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진을 보겠습니다. 일운이 들어왔는데 일진이 개수가 들어왔죠. 개수가 들어오면 갑목을 생하고 정화를 생하니까 살과 인이 들어와서 살인상생이 되어서 권력을 주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항상 이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간에 있는 정화가 1순위고 나는 2순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쟁취하지 못한다. 묘목이 들어와서 갑목에 제왕제에서 좋을 뻔했는데 이 묘목은 원명과 대운지에 있는 유검이 와서 충을 해서 깨버린 이것도 괴인이란 말이에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탐재 괴인이 들어와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계신데 이것은 부정선거를 잡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후보 단일화를 하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님의 팔자를 보겠습니다. 준수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준석 후보님은 삼국지의 조자룡으로 비유해 봅니다. 청년장수 조자룡. TV 토론 내공, 무공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팔자가 기토가 묘월에 나서 을목이 투에서 살이 돼 있죠. 살격입니다. 이 살격은 나무인데 나무는 물이 있어서 물을 키워줘야 돼. 나무를 키워야 돼.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고관무보가 되죠. 고관무보는 상관 위에 있는 살이나 관이 재성이 있어서 도와주지 못하면 고관이 돼서 무보한다 그럽니다. 무보, 도움이 없다. 이럴 때 쓰는 용어인데 이런 경우도 차용해서 쓸 수가 있다. 고관무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고 살격의 권위가 지속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지속성이 떨어진다. 살은 살살 다뤄야 돼. 살이란 것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을 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살 다뤄야 돼. 살살.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신약일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팔자를 보면 신약으로 일단 보입니다. 신약일 경우 나라의 국력이 없을 경우 적이 쳐들어왔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친을 맺어야죠. 화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상생이란 말이에요. 인수가 가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살인상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한데 적이 쳐들어오면 그냥 있겠습니까? 한판 붙어야죠. 이것을 제살이라고 합니다. 식신이나 상관을 써서 제살, 격퇴하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격퇴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합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살하는 법. 이건 미인계법이고 미남계법이고 결혼시키는 방법입니다. 정략결혼이죠. 이럴 경우 일간이 양간일 경우와 음간일 경우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양간일 경우 갑목인데 칠살인 경금이 들어갔을 때 묘중에 을목인 내 누이를 냈어요. 합을 시켜보는 이것을 매시합살이라고. 매시합살 즉 양인합살. 양인이 내 누이를 내세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적의 수장과 내 누이와 정략 결혼을 시켜버리면 그때부터는 안정을 찾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음간일 경우는 을목인데 살이 신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때는 상관을 내세우는 상관을 합살시켜버립니다. 상관은 바로 을목의 자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관합살이다. 자, 이 팔자는 상관합살과
살인상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글자가 바로 사화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한번 통변을 해서 보고 예언세원을 보겠습니다. 팔자를 보게 되면 얼축에 기묘에 기사죠. 자, 을목이 살인데 천간에 이렇게 있으면요 노출됩니다. 살에 노출돼 있죠. 이때 화가 개입이 되면 살인상생이 되는데 이런 경우 좀 불리합니다. 자, 신강일 경우는 살이 근이로서 필요한 정관 역할을 하는데 신약일 경우는 이 살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묘중에 을목이 있고요. 사중에 뭐가 있습니까? 병화가 있죠. 병화는 기토의 인성입니다. 여기는 살이죠. 살은 인을 생하고 인은 나를 생하니까 이게 바로 살인상생이 이루어졌죠. 사화에서. 사중에는 경금이 있습니다. 경금은 내가 생해주는 상관인데 을목과 합을 했습니다. 상관합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내가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는데 그 자유자재로 다루는 속 알맹이가 병화와 경금이란 말이죠. 병화는 무엇입니까? 인수니까 바로 공부, 지적 내공, 공부를 많이 천재급이란 말이에요. 상관은 무엇입니까? 상관은 토세라니까 언변입니다. 언변이 수려하고 머리에 든 것도 많다. 그러면 병화가 경금을 극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토가 완충 역할을 합니다. 사중의 무토가. 그 완충 역할을 하는 무토가 동했단 말이에요. 내가 토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해서 소통시 여기서도 화생토 토생금을.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부리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 독특한 팔자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절묘한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봐야죠. 대운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한교안 후보님의 팔자를 볼 때 정화가 있는데 또 정화가 있으면 내가 항상 장남 역할을 한다. 장남이거나 장남 역할을 하면서 현실에서는 2순위라고 그랬습니다. 유산 상속도 여기가 1순위, 여기가 2순위입니다. 형님이 있어 다 말아먹어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준숙 후보님의 팔자에 을목이 들어왔잖아요. 을목이 들어오고 대운에서 해가 들어오니까 묘목과 합치죠. 그래서 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도 연간의 을목이. 자, 이렇게 들어오면 기토가 있는데 또 기토가 있죠. 이것을 방어할 만한 화가 있으면 살인상생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을목 살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내가 맞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여기가 1등으로 맞죠. 여기가 2등이죠. 그래서 분리할 때는 등을 떠밀고 회피해버립니다. 회피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연운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원성을 듣게 됐습니다. 원성, 원망을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노출된 상태에서 대운에 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신약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신강이라면 또 달라집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살이 들어왔을 때 말입니다.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는 좀 전에 나쁜 경우 살이 들어오면 1순위는 기토가 매를 맞고 나는 피해버린다. 회피하는 운이고요. 좋은 경우에 또 살이 들어오면 그 살이 먼저 을목에게 1순위로 가고 내게 2순위로 오니까 항상 2순위, 2인자 팔자이기 때문에 나는 밀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운에서도 또 들어왔잖아요. 을목이요. 그래서 내가 2순위 운입니다. 2순위 운이고 그대로 살을 맞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사화는 어떻습니까? 사화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 축토를 만나서 유금을 협하면서 어떤 운동을 해요? 검 운동을 하면서 이것은 바로 상관이잖아요. 상관이 관을 극한다면 상관 경관운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아요. 사실은요. 자, 사화와 해수의 관계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운이 들어왔습니다. 월운이 들어오면 신금이 가장 먼저 나타났죠. 이게 안 좋죠. 을목을 그대로 충극을 하잖아요. 살이 만났다. 봉, 무엇을? 식상을 만났습니다. 살봉 식상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간, 경간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지겠죠. 그래서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자, 월운까지 사화가 몇 개 있습니까? 을목부터. 을목이 연간에 있고 대운간에 있고 세운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화가 일지에 있고 세운지에 있고 지금 이달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횟수가 대운의 횟수가 이렇게 충을 해버려요. 충을 해버리면 여기서 계고가 돼서 사중에 경금이 나옵니다. 경금이 나오고 3대 3으로 합을 해서 살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이게 뭡니까? 살봉상관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상관 경관에서 월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일진운을 보자. 일운을 보게 되면 개수가 와서 이제 어떻게 돼요? 살을 도와줍니다. 이럴 때 살이 들어와서 기토 월간의 1순위라고 나는 2순위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묘목이 들어와서 역시 살이 들어왔지만 해묘미 목이 되었지만은 이 살이 들어와서 내가 항상 2순위이기 때문에 아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운에서는 내가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고 양보를 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일단 이기고 보는 겁니다.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2인자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초접전 김문수 후보님과 이재명 후보님이 1대1로 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것을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